세상 이야기, 책 이야기, 라디오 집현전. 자, 오늘은요, 은퇴와 세금 그리고 노설계 행복 콘서트라는 책을 가지고 세금 문제 그리고 은퇴 투자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 농협생명 자금운용부사장을 했던 여운철님을 모시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지금까지는 직장 퇴직 전에 이제 부딪히는 여러 가지 세금 관련 문제 이야기를 나눴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직장 퇴직 후에 부딪히는 얘기. 퇴직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 가지 또 상황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예. 그 세금 문제에 관련된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퇴직 전에 세금 문제가 그렇다고 치고 이제 다 짚었으니까 퇴직하면 퇴직금을 어떻게 받아야 될지 고민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퇴직 나오는데 일단은 딱 떠오르는 생각이 대출 좀 갚고 네, 그렇죠. 또 여기서 돈 꿔달라고 하는 사람이 또 안 생기면 다행이고 그런데 어떤 식으로 받을까? 통장으로 받을까? 목돈으로 받을까? 뭐 여러 가지 고민이 많거든요. 퇴직 네. 관련 세금 어떻게 하면 절세 방법이 찾을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쭉 그 지인들하고 얘기하고 하다 보면 참 잘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퇴직금은 일시에 큰 금액이 오잖아요. 예. 그러면은 당해년도에 사실 국가에서 퇴직소득세에 대해서는 저일로 해주거든요. 네. 그래서 당해년도에 퇴직금이 만약에 뭐 1억이다 하면 네. 1억 소득세가 상당히 비싸게 과표가 높잖아요. 예. 그래서 퇴직소득세는 그 별도로 연분연산 제도라는 게 있어요. 분연산. 연분연산 제도. 예, 왜냐면 내가 퇴직금이라는 건 퇴직할 때 일시에 받지만 예. 이 퇴직소득이 발생한 것은 내 소득기간 전체 기간에서 발생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금도 예. 퇴직기간 전체에 대해서 나눠서 조금씩 받았을 때 세금 과표로 계산하겠다. 우리나라 누진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시에 한 해에 뭉쳐버리면 누진제로 금액이 커지는데 커지니까. 그걸 예. 쭉 잘라서 예. 하면 소득세율이 낮아지겠죠. 그렇죠. 퇴직소득세는 예. 그래서 연분전산제에서 세금도 낮고 예. 또 다른 소득과 분리해서 받겠다. 그래서 이제 분리과세를 주장을 하는 거죠. 예. 그렇군요. 근데 이제 중간에 네. 퇴직 근무를 하다가 오래 근무를 하니까 중간 정산이라는 게 그렇죠.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어떤 세금 문제가 궁금해요. 이제 대부분은 이제 기업체에서 그 격리 담당 분들이 다 해주긴 해요. 예. 그런데 이제 조그만 회사 뭐 격리가 계속 바뀐다든가 하는 분들은 잘 몰라서 예. 갑자기 내가 퇴직을 했는데 뭐 퇴직소득세가 남들은 그 10% 나왔는데 난 20% 나왔다 이렇게 이런 분들도 있어요. 왜냐면 안 챙기면.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뭐냐면 왜 중간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간 정산을 옛날에 있었어요. 지금은 없어요. 요즘 없습니다. 예, 중간 정산 이제 없어졌는데 그 전에 뭐 주택을 산다든지 하면 맞아요. 예. 중간 정산 해줬잖아요. 예. 그분들은 그러니까 원래 총 기간을 곱하기인데 예. 그러면 근무 기간이 짧아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세율이 높아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높아지겠죠. 과거에 받았던 퇴직금을 안 받은 걸 하고 세금도 그때 낸 거도 낸 거로 안 낸 거로 하고 다시 계산하는 거예요. 다시 계산해서 정산을 다시 합니다. 그런 퇴직소득세 정산 특례라는 게 있어요. 그래요. 혹시 여러분들 퇴직했는데 퇴직금이 엄청나게 남보다 비싸 나왔다. 그런데 중간 정산을 받았다 하면 격리가 다 알아서 해줍니다. 혹시 중소기업은 조그만 데 같은 경우는 뭐 중소기업 무시하는 게 아니라 몇 명 근무하는 데는 놓칠 수 있으니까 그런 때는 그런 제도를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퇴직금은 이제 특례 규정이 있으니까 예. 거기까지 좀 꼼꼼하게 살펴봐라. 그렇죠. 알겠습니다. 퇴직금 받을 때 이제 요즘에는 이제 많이 이제 그렇게 하시는데 의무적으로 하는 것도 같은데 IRP 아까 예. 말씀하셨잖아요. 퇴직 계좌로 받아야 된다. 예. 이렇게 받는데 그렇게 안 받아도 되죠. 그렇죠. 예.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어요. 일시금으로 받아도 되죠. 예. 근데 퇴직 계좌로 받으면 어떤 장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게 있나요? 아까 이연 소득세라기 예. 소득세 이연을 한다했죠. 예, 이연 효과가 있는 예. 거죠. 그래서 만약에 제가 뭐 가정입니다. 뭐 퇴직금이 뭐 10억, 20억 있는 분도 있는데 예. 숫자를 좀 크게 하기 위해서 예. 퇴직금을 내가 10억을 받았어요. 예. 근데 퇴직소득세가 지금 찾으면 10%예요. 그럼 10억의 10%는 1억이죠. 그렇죠. 그럼 내가 그 10억을 지금 퇴직금을 받으면
저 퇴직소득 1억을 떼고 내 통장에 9억을 줍니다. 그렇죠. 그러면 너무 크죠. 1억을 냈잖아요. 네. 근데 IRP 계좌 퇴직 계좌를 받으면 네. 세금을 안 뗍니다. 하나도. 안 떼고 그냥 통장에 다 넣어줍니다. 아 그대로요. 예. 개꿀이네요. 오늘 개꿀 많이 나오죠. 예. 다 떼주고 예. 다 넣어주고 대신에 당신이 이 돈을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으로 받아라. 받으면 아. 당신의 지금 10억 있는데 예. 10억 있는데 그 10년 동안 나눠서 받으면 그러니까 아까 그 중에 10억 중에 1억은 세금이라 했잖아요. 1억을 예. 다 10년 동안 받는 게 아니고 1억의 70% 7천만 원만 세금으로 받을게. 그럼 3천만 원 깎아주겠다. 아 그래요. 예, 연금으로 받으면 예. 그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한 번에 다 냈으면 만약에 10원 내가 쓸 데가 없었는데 예. 내가 이걸 운영하겠다 야, 예. 하면 나는 일반 계좌를 받으면 9억 갖고 운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연금 계좌에서 운영하면 10억을 다 운영해요. 그렇죠. 하고 안 찾으면 10억 중에 1억 가지고 운영하는데 무이자로 쉽게 말해서 무이자로 1억을 나라가 준 거예요. 저한테 세금을 그러네요. 안 가져갔으니까. 그렇죠. 그런 그럼 셈이네요. 1억만 가지고도 운영을 하면 뭐 금액이 좀 커서 현실에는 안 맞지만 예. 실제로 대기업에 임원으로 퇴직하신 분들은 예. 퇴직소득세가 20% 30%인 분들이 있어요. 아하. 왜 2년 근무 있는데 퇴직금이 20억 있는 분들 있잖아. 있어 일부. 그래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예. 여의도에 많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분들은 50%라고 하면 20억 퇴직금 받으면 10억이 세금이에요. 하는 거네요. 근데 그분들 10억을 연금으로 받으면 예. 10년 동안 받으면 내가 하나도 연금을 쉽게 얘기해서 한 달에 10,000원씩, 1년에 10,000원씩만 찾으면 10억을 나라가 나한테 무이자를 주는 거예요. 그러네요. 사실 이것도 불합리한 면이 있는데 아직 그 세무 당국에서 이것까지는 타치 못해요. 그래서 이것도 좀 고쳐야 될 부분 중 하나예요. 아, 우리는 과세의 그 공정성을 좀 얘기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두 가지 면이 세금을 늦게 내고 깎아주고 또 그 늦게 낸 세금 가지고 또 운영을 해서 또 투자 수익을 올리고 엄청 좋은 거죠. 그래서 굳이 이 자금을 다른 거 꼭 대출금 갚아야 된다든지 뭐 꼭 뭘 해야 된다든지 옛날에는 이 부분을 다 현금 받아가지고 수익형 부동산 샀잖아요. 오피스를 사고 그렇죠. 상가 사고 해서 거기서 월세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즘 상가 사가지고 월세 세종도 상가 때문에 참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어렵다고 하잖아요. 예. 상가 사가지고 월세 받기 힘들죠. 그렇죠. 원금도 날라가고. 예. 그래서 그렇죠. 앞으로는 시대가 바뀌었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하셔야죠. 그래서 그 세 가지 장점을 얼마나 잘 활용하냐에 따라서 퇴직 후에 노후 생활이 노후 자금이 상당히 차이가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러네요. 정부 입장에서 보면 그걸 목돈으로 가져가는 순간 예. 노후 생활이 보장이 안 된다고 이제 판단을 하고 그렇죠. 연금으로 해서 노후 안정적인 노후를 가져가라라는 의미로 예. 이제 혜택까지 주면서 이제 권장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만약에 10억을 받았다, 1억을 받았다 그러면은 3천만 원을 일단 가져가는 거니까. 그렇죠. 절약해주고. 3천만 원 이상 더 벌 수 있는 거 있으면 하되. 그렇죠. 그러니까 수익을 3천만 원, 30% 이상을 내야 되네요. 있을 수가 없잖아요, 예. 지금. 그러니까 그쪽 IRP로 하는 게 일단 유리하다. 그렇죠. 예. 무조건 하시고요. 또 하나는 퇴직금을 받으면 그 대출부터 갚잖아요. 우리 퇴직하면. 그렇죠. 그래서 대출부터 갚을 돈은 내가 다른 통장에 예. 연금 계좌 말고 일반 통장에 자금 있을 거 아니에요. 퇴직할 때는 가장 예. 아까 그 인생에서 가장 소득이 많을 때 그렇죠. 자산이 많을 때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다른 자산으로 먼저 그 대출을 다 상기하고 가장 마지막에 퇴직 자금을 손을 대야 된다. 그래도 안 될 때. 예, 그래도 안 될 때.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하나 세금 관련돼서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자면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되잖아요. 예, 예. 금융소득을 다 합산해 가지고 이제 예. 과세를 때리면 세금을 더 내는데 예. 맞습니까? 더 낸다는 게? 금융종합과세가 자가 2천만 원이 넘은 사람은 다 더 낸다라고는 할 수가 없고요. 그래요? 네, 왜냐면 이제 다른 소득과 원래 우리가 금융소득을 15.4%를 원천징수하고 떼잖아요. 예. 주잖아요. 예. 그래서 금융소득을 뭐 2천만 원만 넘을 수도 있는데 다른 소득이 없다고 하면 예. 만약에 뭐 임대소득이라든가 이게 발생하지 않는다면 그게 없죠. 그런데 금융소득만
2천만 넘는 사람들은 임대수도 다 있고 근로수 다 있고 다른 사업수 다 있겠죠, 그죠? 예. 그분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아. 이제 이것만 없다면 무조건 금융주가 가세가 된다. 그러면 뭐 다 되는 게 아니라 아무 소득이 없다면 약 8,400만 원까지 금융수도 있어도 예. 부부 합산으로 이렇게 하면 세금은 거의 없어요. 아. 이미 15.4% 세금을 냈잖아요. 냈으니까. 예. 아. 그래서 이제 대신에 금융소 종합과세가 되면 의료보험에서 피보험을 무조건 탈락이 되죠. 아, 그러겠죠. 예. 예. 그리고 이제 IS에 약간 좋은 상품이라고 했잖아요. 예. 가입을 못 해요. 3년 그래요? 동안 못 해요. 3년 동안. 아, 3년 동안. 예. 그래서 그 가급적이면 아까 제가 말씀한 한 20억까지는 20억까지 너무 큰 금액을 말씀드려 제가 자꾸 죄송한데 네. 부부가 잘 운영하고 퇴직금을 잘 관리한다면 예. 여러분이 저 금융조합까지 절대 안 걸릴 수가 있어요. 이 뭐 제가 말씀한 연금 삼총사 말고 뭐 제2금융권 상품이라든지 65세 이상자라든지 여러 가지 상품은 뭐 많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퇴직연금 계좌, 이 퇴직 계좌 여기가 가장 크니까 이 금액을 잘 활용하시면 절대 세금 안 내고 피부양자 탈락되는 일도 없죠.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아니, 궁금한 게 제가 많아가지고 하나 먼저 여쭤보자면 이제 연금을 받잖아요. 이제 예. 연금을 가입하는 거가 옛날에는 큰 화두였는데 그렇죠. 최근 들어서는 이제 퇴직자들이 많아지고 그러니까 연금을 받는 문제가 많이 대두하더라고요. 그렇죠. 연금을 받게 되는데 국민연금이나 아니면 사적 연금을 가입한 사람들은 사적 연금이나 이거를 받는데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언뜻 듣기로 옛날에 1,000만 원이었다가 1,500만 원까지 그렇죠. 연금으로 1,500만 원 받으면 한 달에 세금 폭탄이다. 네. 예,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1,500만 원이 어떤 마지노선, 어떤 뭐 절대적인 기준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렇죠. 맞습니까? 절대 기준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그 1,500만 원까지 연금저축 아까 ISA 뭐 예. 아니면 IRP 예. 연금저축에서 연금으로 받잖아요. 예. 근데 이거를 1,500만 원까지 그럼 받으면 다 합산입니까? 합산이에요. IRP도 그렇고 사적연금 다 합산 연금자만 들어가면 그렇죠. 아,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예. 세액공제 받지 않은 돈, 아, 그거는 별도. 또 퇴직금으로 들어간 뭉칫돈, 아, 그거는 그거는 아니에요? 이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상관없어요. 네. 두 개는 네. 세액공제 받지 않은 돈하고 퇴직금 퇴직금 일시금으로 들어간 돈은 연금이라고 안 본다. 그렇죠. 아, 그건 내 돈이에요. 그건 어차피 내가 받을 돈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거는 나라에서 나한테 혜택 준 게 없기 때문에 예. 세금을 1,500만 원 넘게 받아도 다른 페널티가 없어요. 아, 그렇군요. 예, 그거는 나한테 해준 게 없기 때문에 페널티 줄 거 없죠. 우리가 국민연금도 예. 2000년도까지는 소득공제를 안 해줬어요. 아, 그래서 여러분이 국민연금을 받으시면 예. 2000년도 이전에 가입한 보험료에 대해서는 세금도 안 떼요. 아, 2000년 이후에 가입 2001년인가 2000년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된 거에 대해서만 세금을 물리는 거죠. 아, 그래요. 그래서 1,500만 원 받으면 세금 폭탄이 아니라 1,500만 원 지키면 되죠. 그러면 아까 통장을 이제 다시 말씀드렸는데 예. 연금저축계좌 하나, IRP 2개를 따로 만들면 돼요. 아니면 연금저축계좌 2개, 예. IRP 2개. 그러니까 연금저축계좌 2개는 뭐냐면 아까 소득공제 받은 금액 연금저축 세액공제 받은 과거에는 소득공제인데 세액 바꿔 자꾸 헷갈리는데 세액공제 받은 통장은 1,500만 원에 저축되는 거고 예. 나머지는 1,500만 원 저축이 안 되는 통장이니까 아. 빼는 거죠. 그리고 IRP도 퇴직금 일시금 받은 거하고 세액공제 받은 통장을 분리하면 4개가 되잖아요. 예. 그러면 목돈이 우리가 연간 1,100 갖고 사실은 안 사시는 되죠. 분이 있는데 안 되잖아요. 예. 그러면은 세금 폭탄 안 맞으려면 예. 또 의료보험 이런 걸 혜택을 계속 보고 싶으면 다른 통장에 빼잖아요. 다른 통장은 1,500원 여기서 빼고 마지노선 지키고 예. 나머지 연금 세금 안분 연금이나 예. 퇴직금에서 뺐으면 돼요. 부족한 만큼. 그러니까 이 전략을 모르고 그냥 한 통장으로 다 묶어놓고 아. 한 통장만 넣으면 나 쓸 돈은 1년에 4천만 원인데 1,200 남으면 나머지 3,500에 대해서 뭐 세금을 내야 되네? 이러면 안 되죠. 그런 부분 때문에 1,500만 원이 마지노선이라는 거고 그 퇴직 전에 그래서 어떤 계좌를 어떻게 운영할 건지 그래서 또 아까 뭐 세액공제 안 받은 그들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는 ISA 활용을 해서 안 받은 통장으로 넣어서 이렇게 활용하는 법이 이제 다 금융 구조를 짜야죠. 아, 그러네요. 그 개인 이제
지극히 개인적인 입장으로 들어오면 예, 이거 예. 누가 도와줘야 되겠네요. 그렇죠. 처음에. 혼자 쉽지 않죠. 네, 그렇죠. 그거를 짠다. 그리고 또 그 세금 포함인가요? 1,500만 원이면? 그렇죠. 다. 아, 원래 그래요? 모든 기준은 예. 세전입니다. 세전 예. 1,500만. 그 세금 얼마 되는지 그 계산하기도 어렵겠는데요. 나중에 이제 그렇죠. 공부 좀 해야죠. 한 달씩 하려면. 그것도 뭐 어떤 거는 뭐 소득 뭐 근로소득도 빼주는 거 있고 부양가족도 빼주는 거 있고 기본 공제해 주는 거 있고 해서 개인이 쉽진 않아요. 아, 그렇군요. 상담 받으시면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연금이 수령액을 1,500만 원 기준으로 삼아서 사적연금. 네, 사적연금 예. 받잖아요. 국민연금도 포함. 지금 국민연금은 별도로. 아, 그래요? 사적연금하고 분리가 되는 거예요. 1,500만 원이 안 들어가나요? 국민연금은? 그렇죠. 아, 그래요? 국민연금은 1,500만 원 포함이 안 된다. 별도로. 예. IRP도 아까 그렇죠. 안 들어가고. 그렇군요. 그렇게 하는 1,500만 원 기준이 있는데 예. 국민연금 같은 의료보험 예, 예. 받았을 때 연금을 받았을 때 의료보험은 또 1,000만 원 기준이 있으니까 1,000만 원 기준이죠. 헷갈리는데요, 이제. 네. 근데 연금에 아까 말씀드린 1,500만 원은 예. 의료보험 아무 상관없어요. 상관없고. 예. 넘는 부분. 예. 아, 그래요. 금융 소득이 또 1,000만 원으로 예. 하는 겁니까? 예. 이거 되게 지금부터 이제 머리가 복잡해져. 복잡해지는데. 아, 그 무슨 얘기예요? 조금만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연금 소득이 이제 1,000만 원을 초과되면 소득이 1,000만 원 넘는 거잖아요. 아까 그렇죠. 그 의료보험료는 내가 피부양자 아니면 저가 되면 1,000만 원 기준이라고 했잖아요. 예. 금융소득이 1,000만 원 되면 다른 것은 그 1,000만 원 초과되는 거에서 그 과세를 하거든요. 예. 의료보험은 1,000만 원이 넘으면 예. 1,000만 원 포함해서 또 아, 과세 부담 의료보험료 부담합니다. 1,010원 해도 1,000만 1,010원 원 되면 1,000만 원, 1,010원을 하는 거예요. 1,000만 원 플러스 10원. 사실 안 맞죠. 1,000만 원 빼줘야 되는데 조금 억울한데. 억울하면은 뭐 어떡합니까? 그래서 해줘야죠. 예. 그래서 1,000만 원이 중요하다 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나는 1,050만 원밖에 안 됐는데 저 사람은 900만 원인데 왜 의료보험료 이렇게 차이나? 물어보죠. 그러면은 1,000만 원 기준이라는 상당히 어려운 거죠. 아, 그 연금 소득을 1,000만 원 하려면 그것도 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연금 소득으로 들어가고 예. 그리고 이거 의료보험 산정에 기준이 되지 않는 자산을 운영을 해야죠. 아, 그렇군요. 아, 복잡해집니다. 아, 좋습니다. 아, 그 다음 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퇴직 후에, 네. 퇴직 후에 이제 뭐 직장을 잡거나 재취업하신 분들은 이제 문제가 없을 텐데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이제 구간이 많거든요. 그런 기간이 좀 있는데 그때도 세금 신고가 필요합니까? 원래 세금은 예. 소득이 발생하는 곳에 네. 부과되기 때문에 소득이 없으면 예. 할 필요가 없죠. 아, 그래요. 대지 이제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은 되게 임대소득이라든지 이제 주택 임대했다든지 상가 임대소득이 있다는 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죠. 그러면 전세를 줬다든지 예. 전세 저기 하고 또 다른 소득이 있은 분들 그런 분들이 걱정이죠. 배당 소득이 있다든지. 아, 그렇군요. 네, 그냥 소득이 없으면 신고할 필요가 없어요. 아, 예, 알겠습니다. 몇 가지 이제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돼서 몇 가지 간단하게 짚고 좀 넘어가겠습니다. 부동산 임대 소득 있잖아요. 네. 또는 이제 프리랜서 같은 1인 사업자 경우 그런 경우에도 세금 신고를 별도로 좀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그렇죠. 소득은 세금을 신고를 안 하면 나중에 내가 불정실 가산세가 붙거든요. 신고 가산세가. 예. 그래서 가급적이면 일부 소득이라도 있다고 하면 요즘 인터넷 잘 돼 있잖아요. 뭐 본인이 못 하시면 가족한테 부탁을 해서라도 5월달에 모의 계산 해보시면 돼요. 아, 그래요. 국세청에 들어가서 모의 계산 해보시면 거기서 과세하면 내고 과세가 좀 부당하다 하면은 거기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절세 요청을 하고 일단은 안 하시는 것보다는 무조건 국세청에 들어가서 근로자 연말정산 안 했으면 5월달엔 한번 자기가 가상으로 해보는 게 좋다. 지금 이제 3월 됐잖아요. 그럼 4월, 5월이니까 아마 소득이 다른 기관에 다 넘어오면 아마 그 사이트가 열릴 거예요. 아마 열리는 지금 저도 안 들어가 봤는데 저는 세금을 늦게 내야 좋으니까 5월 말에 할 거예요. 저는. 근데 지금부터 잘 모르시는 분은 한번 해보고 미리 해볼 수도 있고 비용을 또 차감할 수 있는 게 뭐 있는지 그
영수증 증빙이라든가 이런 걸 확인할 필요가 있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연금을 그 수령할 때 있잖아요. 종합소득세를 이제 과세 기준을 절세하는 방법 뭐 이런 게 또 있나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비과세 범위 내에서 아까 1,500만 원 그렇죠. 하고 예. 또 요즘 뭐 국민연금을 수령하면 또 세금이 붙고 의료비가 나는다 해서 좀 일찍 땡겨 받으신 분들이 있는데 예. 그건 좀 고민해 보셔야 될 문제거든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6%씩 1년에 감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좀 제도가 조금 불합리해서 개정을 한다고 하는데 예. 이게 세금이 무서워서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버는 게 중요하지 세금이 무서워서 그 돈을 안 본다는 건 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가 이 꼭 필요한 돈이 아니다라고 하면 국민연금, 의료보험료나 이런 것 때문에 그건 하지 마시고 어차피 물가 상승률이 되면 지금은 내가 몇십만 원 차이로 국민연금 적게 받아가지고 그런 면제를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 2, 3년, 5, 6년 되면 국민연금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는 보험금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연금을 주기 때문에 그 5년, 10년 되면 나 어차피 거기에 걸려요. 그러니까 굳이 내가 손해 보면서 미리 그거 구더기 묻어서 장을 안 담글 필요는 없다. 이 말씀을 드릴게요. 그 주변에서도 이제 그런 분들이 있어요. 네. 조기 수령으로 땡겨가지고 5년 땡겼는데 5년이면 30%가 깎이더라고요. 그렇죠. 1년에 그러니까 6%씩. 그렇죠. 그랬더니 금액이 많이 줄더라고요, 확실히. 그래서 사실은 국가가 오죽했으면 땡겨 받겠냐 해서 그런 것도 조금 뭐 혹시 뭐 세종이니까 그런 것도 한번 부자들은 늦게 받거든요. 더 받으려고. 아, 그래요. 네, 그럼 늦- 7.2%. 늦게 받으면 7.2%. 7.2%를 더 줘요. 네. 와, 그거 괜찮네요. 근데 이제 또 그것도 단점도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그래요? 구체적으로 국민연금만 파봐도 예. 정말 그 무궁무진한 그 절약 방법, 더 받는 방법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아까 대표적으로 일찍 땡겨 받으신 분들 뭐 의료보험 때문에 땡겨 받는다. 당장 몇 년은 좋을지 모르지만 이게 이제 내가 100세, 120세 살면 어차피 다 걸려요. 아, 그래요. 그럴 바에는 큰 그림에서는 그렇죠. 굳이 그런 쪽보다는 정상적으로 정상적으로 받거나 정말 어려우신 분들. 여유가 있으면 뒤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네, 그리고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정부에서도 좀 정말 어려운 분들 이렇게 6%씩 깎아주지 말고 예. 그 어떤 검증을 통해서 이 사람은 지금 이거 없으면 못 산다 하는 분들은 6%씩 깎지 말고 일괄적으로 하지 말고. 네, 좀 더 그 정비를 해서 그 사람 어떻겠으면 받겠어요. 그렇죠. 그런 걸 좀 더 넓게 해야 정말 우리나라가 복지 사회가 되겠죠. 그 합리적인 제안이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뭐 한도 끝도 없는데 마지막으로 네.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상속증여까지는 터치를 안 하려고 했는데 그냥 오늘은 전반적인 얘기를 하는 그렇죠, 거니까 예, 그 상속증여를 할 때 세금을 이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뭐 이게 너무 광범위한 질문인 것 같긴 한데. 국세청은 다 알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예. 증여는 예. 이제 과거에 이제 물가 상승을 할 때는 빨리 하는 게 좋았어요. 예. 오늘 증여하면 오늘 100만 원짜리 증여면 20년 후면은 그게 1억이 됐었잖아요. 그럼 100만 원대 증여세 없는데 1억 되면 증여세 내잖아요. 그러니까 예. 미리 내라. 예.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금융자산은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유가 있으면 미리 준비하셔야 되지. 그리고 또 10년 초가 되면 뭐 상속세하고 겹치지 않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 제가 다 끼고 있는 것도 좋지만 주변에도 집 두 채 있는데 자식한테 못 줘서 예. 세금 때문에 걱정하시는 많이 있어요. 예. 본인이 줄 수 있으면 먼저 주고 저는 저희 세대부터는 저희가 있을 때 다 쓰고 가시는 게 현명한 거 아닌가. 자식들은 자식 나름대로의 노력으로 또 살 수 있잖아요. 우리가 도와줘서 자손들도 잘 살면 좋지만 예. 우리가 필요할 때 써야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써라는 중에 이제 주택연금도 있고, 그렇죠. 농지연금도 있고, 산지연금도 있고. 음. 그러면 저희 세대는 국민연금 어느 정도 받고, 음. 또 주택 하나 정도 있다고 하면 주택연금 받고, 또 부부가 또 같이 국민연금 받고, 또 정 어려우면 뭐 농사 짓는 분들도 저희 부모님도 저한테 용돈 달라면 연금 받아 쓰시라고 나 돈 없다고 그러시면 되잖아요. 예.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는 다 쓰고 가는 게 어떤가 제안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실적인 제안이네요. 예. 정말 긴 시간 지금 저희가 방송을 좀 했는데
이거 이 정도면은요. 이게 한두 시간 해서는 저 해결이 안 될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눴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세금에 대해서 전반적인 흐름이라든지 아니면은 방향성 이 정도만 제시를 했다 이렇게 저 인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세부적인 것은 이제 전문가하고도 상담을 할 수가 있고, 지금 여운철님도 이게 컨설팅 같은 거를 준비를 하시고 계신 거죠. 예. 그 계획이 있으시면 잠깐 말씀 드려드릴까요? 저희가 이제 30년 동안 회사 다니면서 많은 걸 배웠잖아요. 그럼 예. 남들보다 이제 금융에 대해서 많이 접했고, 그래서 아까 퇴직하기 전에 준비해야 될 것이 예. 본인이 하고 싶은 거를 하라. 그리고 가장 잘할 수 있는 걸 하겠잖아요. 예. 제가 자격증이 여러 개 있지만 예. 그 중에도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래서 이렇게 금융에 대해서 앞으로 투자의 시대가 오기 때문에 예. 이런 투자를 제가 컨설팅하고 도와줄 수 있는 게 뭐냐. 그래서 한번 그런 고민을 좀 더 하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문가 세무사가 아니잖아요. 저도 그렇죠. 뭐 공부하고 경험에서 나오니까 일부는 데이터가 또 틀린 것도 있으니까 그거는 예. 정말 꼭 필요하시면 주변에 계신 세무사님이나 상의하셔가지고 국세청이나 뭐 건보공단 국민연금 상의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요 세부적인 거에 대해서는 제가 준비하는 그 단계별로 혹시 더 불러주시면 아주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아유, 예,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세무사님하고 얘기하는 거하고 또 다른 느낌이 있어요. 이제 본인이 느꼈던 직접적으로 경험했던 거기 때문에 이제 현실적인 조언이라든지 이런 그 도움이 되는데 많이 지금 참고가 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이 저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참고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어떠세요? 이제 장시간 했는데 오늘 뭐 출연 소감 한 말씀해 주시죠. 항상 그 우리 사회자님 목소리가 너무 좋고 제가 목소리가 조금 짠 것 같은데. 근데 항상 그 좋은 방송을 예.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항상 저희도 이게 봉사활동 하시는 거니까 예. 도움 드릴 수 있으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꼭 한번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방송 마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라디오 집현전에서는 그 여운철님과 함께 은퇴와 세금 뭐 여러 가지 행복한 노후 생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출연해주신 여운철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은퇴는 새로운 시작이지만 세금은 여전히 우리 곁에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준비만 잘하면 걱정을 좀 덜 수 있다는 것, 오늘 이야기 속에서 한번 확인을 했고요. 우리는 책을 통해서 배웁니다. 그리고 배운 것들을 삶에 적용하면서 더 지혜로워지는 거죠. 오늘 함께한 시간도 여러분의 삶을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책과 함께 더 깊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상 이야기, 책 이야기, 라디오 집현전, 저는 석훈이었습니다. 여러분 편안한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 이제부터 웃음기 사라질 거야. 가파른 이 길을 좀 봐. 그래 오르기 전에 미소를 기억해 두자. 오랫동안 못 볼지 몰라. 완만했던 우리가 지나온 길에 달콤한 사랑의 향기, 이제 끈적이는 땀 거칠게 내쉬는 숨이 우리 유일한 대화일지 몰라. 한 걸음 이제 한 걸음일 뿐. 아득한 저 끝은 보지만 평온했던 길처럼 계속 나를 바라봐줘. 그러면 견디겠어. 사랑의 이 길 함께 가는 그대, 굳이 고된 나를 택한 그대, 가끔 바람이 불 때
절대 당황하고 헤매지 마요. 더 이상 오를 곳 없는 그곳은 넓지 않아서 우린 결국에 만나 오른다면 한 걸음 이제 한 걸음일 뿐 아득한 저 끝은 보지만 평온했던 길처럼 계속 나를 바라봐줘. 그러면 견디겠어. 사랑해 이 길 함께 가는 그대여 굳이 고된 나를 택한 그대여 가끔 바람이 불 때만 저 먼 풍경을 바라봐 올라온 만큼 아름다운 우리 길 기억해. 혹시 우리 손 놓쳐도 절대 당황하고 헤매지 마요. 더 이상 오를 곳 없는 그곳은 넓지 않아서 우린 결국에 만나 크게 소리쳐 사랑해요. 저 끝까지